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6월 13일 오전 4시 14분입니다. 어제는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또 엉망진창으로 방송을 했어요. 아휴, 참. 그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환율부터 한번 조목조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 이슈들 같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율입니다. 환율은 지금 조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죠? 그죠? 환율이 빠진다는 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좋은 흐름입니다. 수입 물가가 일단 낮아진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수입 물가가 낮아지면 인플레이션이 한풀 꺾이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좋은 경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환율은 지금 일단은 아직까지도 환율의 편차가 좀 심하니까 꽉 차진다기보다는 1260원, 80원에서 60원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당장은 1280원 정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죠? 그래서 6월 15일, 내일 모레가 되나요? 내일 모레 이제 약 한 48시간 뒤에 FOMC가 발행이 될 텐데 아마 금리 동결로 아마 귀결되어질 겁니다. 올리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번에 물가 지표도 좀 잠잠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무엇보다 이제 실업수당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실업수당 청구권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더 이상 금리를 올리기는 힘들 것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미국 증시가 아직도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 증시는 사지 않습니다. 요 위로는 쇼포인트도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네. 5일입니다. 5일은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또 이제 싼 가격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5일 같은 경우는 이제는, 갈피가 조금 잡혀지는 것 같은데, 60달러. 이제는 60달러 아래에서는 이제 롱 포지션. 롱 포지션? 그래도 선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좀 안정화될 가능성이 좀 있다. 그죠? 물가가 좀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가스 부분도 크게 상승을 못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그렇지만 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죠? 다지고 있는 모습이니까, 중국이 지금 살아나야 되는데, 중국과 이제 인도가 좀 산업국가, 생산 국가가 좀 살아나야 가스가 좀 움직일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크게 움직이고 있지는 못하다. 그쵸? 빅스 차트가 일단 바닥을 완전 때리고 있습니다. 그죠? 일단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이 좋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 있고, 그래도 그렇다고 해도 이럴 때는 이게, 나사 하나가 풀려버리면, 순식간에 조정세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지는 마세요, 제발. 나스닥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또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이제 최근 말씀드렸었나요? 여기서도 이제 빠지는 모습, 물가가 정리가 되는 그 한번 익절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14,800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진행이 된다면 15,200 정도까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국 증시가 지금 주축이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다른 건 다 괜찮아. 우리가 이제 뭐 지원율이 낮아지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 돈이 들어오고 그리고 코인도 괜찮아. 저는 코인도 지금은 괜찮다고 보거든요. 매력이 조금씩 느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독 미국의 증시가 너무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다고요. 그래서 비싼 상황인데 이게 떨어질 거냐라 질문하게 되면 아직 아니요. 우리가 단타들 뭐든 이렇게 상승할 때 이렇게 언제 꺾일 거냐를 질문하게 되면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라고 할까, 일단은 큰 우리 관점에서 큰 상승을 하게 되고 오늘도 강의를 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시면 나스닥이 61.8에서 반등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이런 구간들에 대해서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11,000 아래에서는 우리가 사볼 법하다. 그리고 제가 38.2, 그러니까 요 정도에서 떨어진 조정이 나올 거라 나왔었고 실제로 여기서 좀 더 바닥을 다지고 이런 식으로 가기를 바랬어요. 그쵸? 이런 식으로 가기를 바랬었는데 이때 이제 미국에서 돈을 풀면서 상승을 하고 부채한도 협상이 진행이 되면서 그것들이 다 허재로 반영되면서 이제 미국의 주가 상승을 지도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이 금리를 강하게 끌어당기면서 전 세계는 돈을 빨아당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인 투자자들과 그리고 이제 환차익을 노리는 그런 이제 일본의 환율이 좀 싸잖아요. 환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두 분류에 서서 일본과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 60, 78, 그러니까 다시 그런 관점에서 이게 지금 요 조정 봐죠. 그래서 61.8에서 조정이 좀 나와줄 거라고 봤는데 약간 나오다 다시 밀어버렸어요. 그쵸? 38점이 요 자리가 고점이 딱 맞는 거거든. 그지? 이게 노멀한 파동인데 지금 억지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 억지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의미 없다고 그런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마지막 포인트인 15,397, 15,400 정도 된다. 그죠? 요 근처 포인트를 우리가 염두를 하면서 이제는 미국의 상승장을 여기서는 마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수정을 계속 해드렸다시피 여기 조정이 좀 나오고, 그죠? 조정이 나오고 다시 한번 들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일봉이었나요? 어디였지? 그쵸? 충분히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쵸? 조세 깨져야 의미가 있는 거야. 깨지기 전까지는 괜찮아. 그치?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를 떠당기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염두하셔야 될 게 뭐다? 금융입니다. 금융, 돈. 미국은 돈줄이 좀 꼬이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마치 제가 코인 시장에서 바이낸스가 이슈가 될 수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금융입니다. 이번에 금리 동결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뭐 미국에서 국채를 발행을 할 거예요. 우리가 국채를 발행을 하게 될 텐데, 그 부채 한도 협상이 통과가 됐잖아. 이거 무조건 돈을 찍어내는 게 아니거든. 부채 한도 했으니까 야 그럼 연준아 돈 내놔. 이렇게 하면 연준이 돈을 주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은 정부에서 채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채권, 빚이요, 빚. 부채니까 채권을 발행을 하게 되면 그 채권을 누군가 사야 이제 그 미국 정부에 돈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연준에 지금 기축을 아직도 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 미군전이 그 돈을 사줘 버리면 연준이 돈을 뿌리는 결과를 또 초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연준은 당장은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연준은 마지막에 다 팔다가 남으면 이거 안 팔렸냐? 내가 사줄게. 이렇게 사줘서 미국에 돈을 공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차적으로 단기적인 측면입니다. 미국 이제 은행이나 기업들이나 여러분들 우리 개인들이 미국 채권을 사겠죠. 제가 미국 채권 추천드리고 있잖아요. 매력적이에요. 아마 되게 싸게 나올 거거든요. 채권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드리면, 채권은 만기에, 쉽게 말씀드리면 만기에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해놓은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1억을 빌릴 거예요. 근데 1억을 빌리는 게 지금 현재 1억을 빌리는 게 아니라 30년 뒤에 1억을 빌릴 거예요. 그러면 지금 1억을 주는 밥은 없겠죠? 맞죠? 그럼 저는 30년 뒤에 님들한테 1억을 갚을 거거든? 그럼 지금은 그 돈을 한 5천만 원 정도로 빌려주면은 30년 뒤에 1억을 받는다라고 했었을 때 저희 신뢰성,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신뢰도라고 할까요? 그 뭐라 그러지? 신용, 그렇죠? 신용이 높다면 빌려주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 너 30년. 그래서 그걸 증서를 짜는 거라. 그게 채권이거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이제 금리가 높아졌을 때는 그 고정된 거잖아요. 나중에 1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싸게 나왔으니까 이걸 사버리면, 금리가 높게 나와서 사버리면 나중에 금리가 낮아지면 이 권리가 되게 비싸게 팔리니까 이 5천만 원에 나는 샀지만 7천만 원의 거래가 되기도 하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죠? 이해되셨죠? 그런 식의 그런 거기 때문에 미국 요번에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진행됐고 채권이 발행될 때는 채권을 사는 게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다. 미국이 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 그런 매력을 저 같은 우리 뭐 그냥 방구석 차트적인 거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은행들이나 어쨌든 많은 그런 회사들에서 관심을 두고 있겠죠. 물론 이제 그 미국채를 많이 가진 바람에, 너무 많이 가지는 바람에 이제 SVB 요 은행들이 좀 문제가 좀 생긴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매력이 느끼는 회사들이 증시가 충분히 올랐다라고 판단을 하고 일시적으로 얘네들을 팔고 채권으로 돈이 들어간다면 얘가 흔들릴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지금 미국 증시가 비싸다는 겁니다. 이게 다시 돌아왔죠. 그래서
빠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진 못하겠어요. 언제 어떻게 빠질 것이다? 저는 6월 15일을 기준으로 이제는 추세가 꺾일 거라고 봅니다. 제가 6월 15일 기준으로 추세가 이렇게 꺾일 거라고 봅니다. 이제 튀었다가 이렇게 빠지는 그림. 제가 계속 이 그림 계속 그려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그림. 그래서 15,000 정도까지는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장에서는 이렇게 빠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메인으로 보셔야 될 추세가 요건데 그 전에 어떤 흐름을 한번 보여줄 것인가 라는 부분은 이제 다시 5위평이 꺾여서 12평이 꺾여 내려올 때 그때는 여러분이 신경 좀 쓰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해되셨죠? 차트적으로도.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러고 나서 이제 경기가 이제 침체가 마일드하게 진행된다 라고 한다 하더라도 13,000에서 12,800 정도까지의 조정비는 무난하게 형성되는 겁니다. 이 무난하다는 표현이 참 무서운 표현인데요. 상승을 했으면 그 상승 지분의 절반을 되돌리는 건 아주 무난하고 건강한 조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의 매수를 이때 진행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때. 여기에 빠지는 한이 있을 수 있겠죠. 가능성이 이제는 많이 낮아졌다고 말씀드렸고, 현재 정말 잘 조절했고, 아마 흔들흔들 거리다가 저는 이제 중국과 미국이 다시 손을 잡고, 그냥, 희영, 미안하다 해. 나 안 까불게 해. 그럼 너 잘해라.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조율될 거라고 봐요. 왜냐면, 양국의 수장이잖아요. 수장이면, 감정적으로, 여러분들은 막, 중국 놈들 떠나라, 뭐, 해라 알겠지만, 미국도, 본때를 보여준 거고 중국 이번에 무섭다고 느꼈을 거거든. 이 새끼들 장난 아니네. 좀 짜져 있어야겠다. 그죠? 뭐 그걸 대비해서 1대1도 태공했지만 터무니없이 부족한 거죠. 둘이 붙어봤자 둘 다 손해잖아 지금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마 적당한 타협을 하게 되고 대만 쪽도 아마 적당하게 타협을 하면 좋겠다. 진심으로 그걸 바란다. 그리고 뭐 그게 아니라면 이제 전쟁이 나버리겠죠. 그죠? 전쟁이 날 것 같은 게 아니라면 그 27년 시진핑의 4년임 시점과 이제 25년의 미국의 대선 그 전후가 이제 위기에 대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텐데 뭐 그 얘기를 2년 3년 전부터 계속 해왔으니까 4년 다 돼가네요. 아무튼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을 매력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거든. 그렇죠? 한쌤이 21년 우리 23년 하반기를 가를 기다립시다. 그러면서 옛날 2023, 1010 뭐 이러면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가을부터 내년 봄 사이가 아마 재고 굉장히 매력적인 매수 시점이 될 겁니다. 나스닥에서도 매수에 대한 얘기를 드렸었고, 그쵸? 생각이 드렸었고, 그래서 일단 여기서 요구가이 되든 첫 번째, 두 번째 큰 지역의 매수 포인트가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죄송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로 이제 한국 증시보다 미국 비트코인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코인 쪽에 여러분들 관심이 많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아이고. 살이 걸려가지고 가지가지 한다 그죠? 네. 편집 없는 방송 한쌤입니다. 비트코인 입장에서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조정비를 보여주고 있고 25,000달러 정도에서는 지지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보였었는데 그렇게 아직까지 강한 형태로 보여주고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어제였나요? 그저께였나요? 요 정도죠. 그죠? 요때 여기를 기준으로 한번 노려봐라. 단타를 차라리 이럴 때 노려보는 게 맞다 하고 지금 현재 뭐 그냥 소소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알트코인 여기서부터는 살짝에 대한 반등도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입장에서 시간을 길게 보더라도 비트코인 똑같아요. 나스닥의 측면에 따라서 어쨌든 달러로 움직일 테니까 여기랑 그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요 추세를 살짝 반등을 주고 반등을 좀 주더라도 죄송합니다. 반등을 좀 주더라도 이탈될 거라고 좀 보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가능성 꼴렁꼴렁 해서 이렇게 움직이던가 아니면은 한 번 정도 가을에 한 번 또 좀 이렇게 페닉스를 한번 주고 그렇죠? 이 정도 지역 근처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던가 살짝 더 이탈되기도 하고 그래서 두 가지 정도 시나리오를 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는 이런 구간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적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가격적 메리트라는 것은 바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두 가지 좀 오늘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매수해서 바로 오르는 걸 바라신다면 상승하고 출발하는 걸 노리셔야 돼요. 대신에 얘들은 상승 출발하고 나서 조정을 좀 크게 겪을 수 있다 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적 메리트 있는 친구들은 바로 움직이진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웬만해서는 다 해결이 된다. 이 두 가지 측면이거든요. 여러분들 하여튼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이제 25,000불을 정도에서 작은 타점 하나 형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거래소라 이런 것들이 잘 뭐 좀 애매하게 크게 된다면 22,000에서 많게는 이제 18,000 정도까지. 그래서 이 자리가 좀 저는 강하게 매수를 노릴 수 있는 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변화는 별로 없어요. 그럼 이제 알트코인들 일부들이 더 빠질 수도 있겠죠. 좀 가슴이 아프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요 정도의 강하게 매수가 되는 부분이고, 여기서 반등을 주고 다시 한 번 더 빠져주면 이제 개꿀. 네. 어쨌든 묻지마 매수가 가능한 그런 존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 사야 돼요. 그래서 이게 사면 한 4만 달러까지는 무난하게 발 수 있을 거다. 우리가 이제 가장 크게 여기서 잡을 거냐, 여기서 잡을 거냐. 그래서 올 가을이 저점이 될 거냐, 아니면은 내년 초가 될 거냐. 요 부분을 좀 계속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이다. 그 이유가 미국 주식이 비싸기 때문이에요. 제가 미국이 이렇게 주식이 이렇게 저평가 되지 않았다면 지금도 비트코인을 사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미국이 좀 저평가 되었기 때문에 한 번은 흔들어 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한번 그 흔드는 것 따라서 이렇게 코인 시장도 한번 이렇게 쓸려 다닐 수 있는 거야. 좀 정치론적인 이야기 좀 더 많이 드리고 싶은데 이게 재밌는 것들이 좀 있거든. 근데 너무 음모론적으로 갈까봐 지금 요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쵸? 비트코인 좀 빠지고 있는 부분이고 하나 쪽으로 지금 김포가 빠지면 좀 빠지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3,250만원 정도에 대한 자리를 한번 계속 염두를 하고 계십시오. 계시고, 그 다음에 이오스. 왜냐면 제가 이오스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는 이오스가 사셨다고, 불편하다고, 힘들다고 하셨던 분이 제가 느낌상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오스요. 처음 밑에서 제가 사겠다는 말씀을 또 들으시고는 또 저를 믿고 또 따라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한쌤은요, 그런 계획을 잡고 나서도, 막 연끌하거나 막 그러지는 못해요. 근데 다만, 지금 입장에서는 가격적 메리트가 굉장히 있다라고 느껴지고 타점적인 형태로 봤었을 때는 지금 일단 이 상황이면은 한 800원 정도까지 일단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렇게 주고 이렇게 반등을 좀 주고 이렇게 가주면 좋겠어요, 그죠? 800원 정도까지 좀 발라주시면 좋겠고, 얘가 지금 딱히 악재가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코인도 그렇고 코인 자체에 악재가 있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떨궈 놓고 누군가가 지금 들어왔으니까 이오스도 가격적 메리트를 좀 느끼면서 접근해도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이제는 제가 그렇게 된다. 그래서 얘는 25년 스타트다. 말할 거 없다. 25년 스타트다. 그래서 좀 만약에 많이 물리셨다면 이제 지금 그분 물타기 타지 마시고 나중에 올라오면 평이 이렇게 꼬이면서 이렇게 될 때가 오거든. 이렇게 되는 거 보고 이거 사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산 가격 나쁘지 않으니까 어떤 분 보니까 여기 기다리고 있더라. 와, 내가 어떤 방송 보면서 좀 충격 먹었는데 여기 12,500원 여기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쵸? 그런 거에 비하면 아주 좋으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무리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천천히 분할 매수라는 표현이 참 그렇게 어려운가 봐. 그러니까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인내심이 부족한 거야. 전반적으로. 근데 바로 올라가는 종목 찾고 싶거든. 바로 딱 튀는 종목을. 그럼 그런 건 알려드리잖아요. 그런 건 방법이 딱 있어요. 근데 무너졌을 때 손질하지는 마세요. 올라갈 때 사셔야 돼요. 정비를 다 되고 나서. 근데 그거는 짧게 보셔야 돼요. 디테일하게. 그래서 저는 그걸 전장고 싶지 않아요. 그냥 힘들더라도 지루하더라도 쌀 때 사서 버텨라. 존버는 이때 하는 거다. 존버는 이때 하는 거다. 요스뿐만 아니고 뭐 에이다도 마찬가지고. 에이다도 이거 제가 500원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나서 그죠? 여기서부터는 안 볼 기다 말씀드리고 나서 이까지 가가지고 되게 아쉬워하는 분도 많았죠. 여기서 매수 못했다고. 제가 이쯤에서 에이다 다시 말씀드리긴 했는데 아쉬워하는 분 많아. 근데 결국 다 돌아왔잖아. 거래 폭등을 하죠. 그죠? 그리고 에이다
저는 여기 보고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 자신이 없으면 어차피 이 상황에서 여러분 누가 팔려고 할까요? 근데 한쌤은 사지 말라고 하지. 나스닥 지금 팔라고 하잖아 계속. 여러분들 이걸 팔아야 된다고. 팔 자신이 없으면은 이거 다 두드리마지 받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버티는 각을 잡으셔야 돼요. 이게 차라리 낫다 이런 거지. 이해되시죠? 아침에 또 열심히 사시는 분 이제 청소 잘 정리하고 계셔주십니다. 참. 자, 뭐 너무 시끄럽지 않으면 그냥 창문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네. 한 번쯤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이제 뇌피셜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뇌피셜이니까 안 들으셔도 돼요. 우리가 2018년 우리가 비트코인의 불장이었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 뒤로도 여기 들어오신 분도 많으시니까, 저희는 이제 여기서, 저희가 이제 선배가 되겠네요. 저희 때 들어왔을 때 앞에 선배님 많이 계셨거든. 이 시장에서, 이제, 사실 중국이죠. 중국과 북한 쪽에서 이 비트코인은 상당히 많이 펌핑을 시켜줬어요. 상당히 많이 펌핑을 시켜주고, 그래서 그 미국에서 그 자금을, 이제, 너무 이제 펌핑이 심해지니까 미국에서 이제 금융권에 집어넣어서 선물 시장에 집어넣어서 공매도를 때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은행의 힘으로 돈을 찍어 눌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미국 애들이 다시 매집을 시작해요. 중국에 이제 누구냐 뭐지 채굴장들이 다 문을 닫아버리죠. 전기도 저렴한 그 채굴장들이 지금 미국에서 다 매집을 해서 펌핑을 시켜서 반감기를 거쳐서 슈팅이 나오거든요. 이제 양적 완화랑 더불어서 우리 달러에 오지게 찍어낸 그 상황과 더불어서 집값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코인도 올라도 이 시기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테이퍼링을 진행을 하죠. 금리 동결을 진행을 하고 실제로 지금 제가 보기는 이제 저희 뭐 지갑들이 나오는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그걸 보면은 뭐더라 잠시만요. 네. 미국과 이제 중국이 이게 비트코인 양이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누구냐 이더리움을 이제 하면서 ICO들이 막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시장이 이때죠. 그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상황에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시장이 연출될 일은 별로 없겠죠. 왜냐면 그 수급률과 더불어서 양적 완화를 같이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금 이제 의미는 별로 없으니까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 가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생각을 해보자고. 일단은 어쨌든 한 개 더. 그 상황에서 중국은 이제 그 중앙화폐를 블록체인으로 만들어냅니다. 그죠? 연준 인민은행에서 발행을 하죠. 그래서 이제 활용해서 쓰고 있고, 비트코인 이제는 불법으로 만들어 버렸고, 미국 입장에서도 달러의 지배력에 도전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좀 탐탁치 않을 것이고, 그쵸?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증시를 좀 따라 움직이고 있기는 하지만 얘가 금과 같은 가치를 가질 수 있어서 금 그래프를 따라가는 게 좋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어쨌든 돈이라는 걸 쓸 때 보면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내에서도 많이 쓰지만, 이번에 혹시 여행을 다녀보신다거나 어떤 불상사에서 나라를 빠져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던가 이런 상황에서 송금을 하려고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비트코인이야. 물론 뭐 이오스 이런 것도 있겠지만 비트코인이더라고. 즉 블록체인이더라고.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경기의 침체가 도래를 하고, 만약에 이제 전쟁이라던가 이런 좀 세계적으로 불안한 이슈들이 가득해진 상황이라면 이 블록체인 쪽에 돈이 몰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오늘 그
단톡방에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는데, 이제 교수님이세요. 근데 교수님이 요번에 이제 비트코인 옹호론자이십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사라!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의 개념이라던가 이런 것들 좀 어느 정도 알고 계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어찌됐건 이제 미국 증시가 비싸서 한 번에 흔들림은 있을 거겠지만, 그 흔들림이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거래소, 악질 거래소들이죠. 나쁜 놈들이 거래소들을 구도를 패면서 비트코인의 본인의 가치인 블록체인 탈중앙화라는 가치를 인정을 받게 된다면 저는 그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빨리 돈이 오르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본연의 가치 인정받는 한 해, 몇 년 전에 말씀드렸죠. 2023년은 그런 해가 될 것이다. 본인의 가치 인정을 받고, 그리고 아울러 24년에 반감기를 거쳐서 천천한 우상향의 그래프를 그려준다면 이게 참 매력적일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한번 바라봐 보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알트들은 또 많이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알트들보다는 지금 비트 혼자만 지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알트코인들은 상당히 많이 상폐가 될 거예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정말 많이 상폐될 거예요. 거의 다가 사라질 거라고 보셔도 무방할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살아남을 수 있는 알트들이 뭐가 있을까? 뭐 그 리플도 가능성 후보가 있겠죠. 리플도 목적성이 뚜렷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인에 투자하실 때, 과거에도 말씀드리던 부분인데, 코인에 투자하실 때 목적성이 뚜렷한 애들, 그리고 목적에 어느 정도 사용이 되는 애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히려 리플 같은 거 오케이, 목적성이 뚜렷하죠. 그죠? 뭐 증권 문제가 좀 생기고 소송 문제도 생기고 하겠지만 그래도 리플이면 좀 그나마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 투자하기에는. 그쵸? 비트코인은 일단 좀 비싼 가격이니까 조금 더 싸주면 좋겠다. 단기적으로 한원은 3,250만원 정도 체크해 보도록 하자. 뭐 이렇게 좀 잡스러운 애들 말고 뉴스 글쎄요, 뭐 어쨌든 싼 가격대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자. 이더리움 괜찮죠. 그죠? 이더리움도 일단 비싼 가격이기 때문에 깨지면 정말 좋겠는데 100m로 빠져주면 정말 매력적이거든요, 얘도. 그죠? 그리고 일단은 요 구간은 또 지켜보도록 하자. 이제는 조정 기회가 형성이 될 테니까 체크해 보도록 하자. 이게 나쁜 뜻이 아니에요. 이런 자리에서 사볼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생기는 거니까. 그쵸. 조금 또 황선수설 했지만 여러분들이 좀 건강하게 잘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싹 잘 올라가네요. 대단하다. 이게 언제 터질라나? 이 지금 떠나가는 시한폭탄인데 언제 터질나 모르겠다. 요거 터지는 것만 살짝 피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한 올 가을부터 해가지고 또 좋은 종목들 또 눌림목 매수 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자고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